자, 문제 3번에 나온 배경 지식으로 먼저 이 외부성 먼저 다시 보자.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 건데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설명하는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은 이런 게 있죠. 외부 효과는 말 그대로 외부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외부에다. 그래서 externality라고 해. 외부 효과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 양봉업자가 있어. 양봉업자가 뭐 하는 거야? 벌 키워요. 벌 키워갖고 꿀. 꿀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과수원 주인이 있어. 과수원이 있어. 여기는 양봉하는 데가 있고 과수원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벌을 키우죠. 근데 벌을 키웠는데 우리는 이제 꿀을 사고 뭐 이렇게 하겠지. 얘랑 거래를 할 텐데 과수원 주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벌이 이렇게 가지. 가서 뭐 해요? 뭘 해줘? 벌이 주는 게 있어. 과수원에 뭐라지? 수분을 해줘. 수분을. 생식하는. 그렇지. 수분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 돼야 뭐가 열려요? 열매. 과일이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주는 게 수분이야. 근데 과수원 주인은 얘한테 돈을 줘 안 줘? 안 주죠. 시장 내에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향을 외국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나는 그냥 양봉을 해서 꿀 파는데 사실은 얘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얘한테 뭘 줘요? 꿀을 주죠. 꿀을. 그지? 너 우리 꿀 따갔으니까 돈 내놔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과수원 주인하고 양봉업자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그 영향을 줬는데 시장 바깥에서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외부 경제라고도 불러요. 외부 경제. 그냥 이렇게 부르고 이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바깥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건 좋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 유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부는 뭘 하지? 그걸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야. 지원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가 생겨나고, 그지? 네. 전기차가 생겨나고 이런 거 아이패드나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보조금을. 알겠지?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시장에 이때 개입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게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매연이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안 좋지. 외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끼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끼쳐. 그래서 이것은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불경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경우에 이것은 안 일어나게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규제를 하는 거야. 이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뭐 벌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거지. 뭐 규제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이제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자동차에서.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서 매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뭐 일정량 이상의 그 매연을 뿜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규제를 해서 벌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때려요. 그런데 그 공장이 그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하는데 시장에서 누구 업자를 구해갖고 하겠지? 그걸 하는데 뭐 한 30만 원 또는 70만 원 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벌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한 뭐 100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7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오히려 30만 원에 더 손실이 더 날 수 있는 것을 막는 게 더 좋지. 그지? 예를 들어 이런 방식. 이것은 뭐냐면은 외부로 발생하는 효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죠. 이런 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그래. externality를 어떻게 합니까? internalizati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에서 4번이 이 외부 효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잠깐만. 4번 맞아요.
아, 그렇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근데 외부 효과를 직접 얘기했었던 것이 공유제 비용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 그건 넘어가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 어떤지 알겠어? 탄소 배출권 우리 4번에 나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그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거야.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탄소 배출권을 내가 탄소를 덜 배출해갖고 이걸 팔아버려. 덜 배출하는 게 뭐야? 외부 효과를 줄이는 거지. 뭐가 있나?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줄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해되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하고 관련된 거 하나 설명을 봅시다. 파레토 효율은 여러분들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강규는 지난번에 수업을 들었을 거고. 자, 우리가 김밥이 10줄이 있어. 생각나? 김밥이 10줄이 있어요. 쌤하고 강규랑 둘이서 나눠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게 10줄, 여기 10줄, 여기도 최대 10줄이야. 더 이상은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빵줄, 그 다음에 강규 10줄, 선생님이 한 줄, 9줄, 2줄, 8줄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혼자서 다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니? 네. 자, 그런데 이런 분배를 하는데 이 점들의 특징을 봐야 돼. 점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X만큼 가져가고 강규가 Y만큼 가져가면 X 플러스 Y는 항상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줄을 어떻게 한 거야?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어요? 남김없이 나눈 거야. 여기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한 4줄을 가져가고 선생님이 4줄을 가져가고 강규도 한 4줄을 가져가요. 여기에서 4,4를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요? 10줄을 다 분배 안 했지? 그럼 2줄이 남는 거야. 2줄이. 그지? 2줄이 남아. 그럼 2줄이 남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남겨놓으면은 버리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은 어떤 영역이냐면 낭비가 일어나는 거야. 낭비가 일어나요. 효율적이 아닌 효율적. 안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해돼? 자, 그런데 그럼 요 점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남김없이 분배돼서 저기는 다 효율적이야. 근데 특징이 이 점들의 특징이 x 플러스 y가 10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남김없이 분배했다는 게 중요해. 이 위는 분배가 불가능해요. 여기는 분배 불가능한 영역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잠깐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 점들 있지. 요 직선 둔 거 있지. 여기서 말하는 이게 효율적인 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불러요. 파레토 옵티멀 또는 파레토 이피션시, 파레토 효율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남김없이 분배했기 때문에 4,4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은 거 갖고 먹어도 돼요. 내가 남은 거 먹을 때 강규의 이익을 훼손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4,6으로 분배가 됐다고 해봅시다. 4,6으로 분배했는데 선생님이 배가 고파. 그래서 한 줄을 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야 여기서? 뺏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한 줄을 이쪽으로 더 이동을 시키고 싶거든. 내가 하나 더 먹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강규 것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파레토 효율, 이 경제에서 말하는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된다? 자, 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하려면 경제적 후생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다?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후생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지? 예를 들어서 강규가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이 걸 뺏어서 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파레토 효율은 여기가 이 점도 그렇고 이 점도 그렇고 이 점도 그렇고 다 그래.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효율성 면에서는 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여기다 아까 그런 내용 나왔죠? 파레토 효율이 달성됐어요. 0,10 또는 10,0. 선생님이 10줄 다 먹었어요. 다 가져가서 먹고 있어. 파레토 효율은 달성됐지? 근데 우리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개판인 거지. 그지? 얘는 이제 굶어야 되는 거야. 맞아? 이해되니? 그래서 분배적 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네들 존 롤스 들어봤죠? 분배적 정의. 그치? 분배적 정의. 그 사람도 이제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에 도달했다 이거야. 파레토 효율에 도달됐으면은 그러면은 분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때? 다 얘네가 등가야.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 좋아. 어떤 점 찍어서 분배할 건데? 뭐가 없어? 분배를 하는 오름의 관점, 정의의 관점이 여기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덩치가 무지하게 커갖고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내가 6줄 그리고 다른 사람이 4줄 이렇게 분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6대4 또는 3대2의 비율 아니면은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니까 1대1로 나눠 가져야 돼. 이런 뭐가 정의에 관련된 우리의 합의된 원칙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1대1로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정의의 그 입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대1로 나누면 y는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1대1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라?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옳은 게 먼저야 좋은 게 먼저야? 옳은 거야. 정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래서 정의 우선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효율성을 먼저 달성시키고 그 중에서 저기 한 게 아니고 옳은 것을 먼저 찾아놓고 그러고 나서 효율성을 추구해라. 이해돼? 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시문 세 번째에서 말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이제 저기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걸 지우고 우리 4번 제시문을 보자. 자, 제시문 4.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치지 않으며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을 가진다. 제시문 4는 우리가 세계화에서 벗어나거나 반대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어떻다?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국가 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상실로 규착되기 때문이다. 이거지? 세계화를 억제하려면 세계화의 반대, 그래서 세계화를 억제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국가 권력의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 정치적 측면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상실 여기에 온다. 자, 개인의 자유상실로 자유주의자들은 일단은 법 또는 국가 권력, 국가는 개인의 자유하고 관련해서는 대립돼. 그래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 자유주의자들은. 자, 한번 보자. 여기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과정은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죠.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같은 거 봐봐.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누가 손해봐?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자기가. 사회에 피해를 줍니까? 뭐 따지고 보면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1차적 피해자는 자기란 말이야. 그리고 남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사고가 나도. 그지? 내가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 안 하고 타고 갔는데 앞차에서 중앙선 넘어서 나를 쳐서 죽였어요. 내가 죽었잖아. 그지? 근데 국가는 뭐 합니까? 안전벨트를 매게 하죠. 그래갖고 개인이 나는 안전벨트를 안 할 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내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자, 근데 자유의 상실로 규착되기 때문인데 그 과정은 개인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압하며 당연한 경제활동을 범죄로 만들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더욱 촘촘한 규제와 수많은 법들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유무역의 바탕을 두고 있죠.
자유무역의 바탕을 두고 있고 개인들이 시장 경제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자 이런 거야. 자연적인 욕망을 억압해. 그치? 안전벨트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경제활동을 범죄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12시까지로 제한을 해버려. 12시 넘어서 PC방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면 뭐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12시 이후에 PC방을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걸 넘어가면 뭐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은 범법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상생활들이 문제들을 이루는 것을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점은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주적인 권리, 특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권리인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며 휴식하는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과 같다. 아침 식사로 30여 종의 시리얼 중 무엇을 먹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문제로 삼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라린 경험이 확인해주듯이 세계화에 의해 제공되는 국경을 초월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불가결한 국가 권력의 확장은 사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유무역이 그보다 더 중대한 가치들을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고 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 이게 결국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 자유시장 경제는 그 공성사 글로벌한 것이며 인류의 문명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범입니다.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세계화에 반대하지 마라, 세계화 억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와 시장이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빈곤층을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는 거, 경제적인 이제 성장, 이것도 저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을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제시문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묶이는 겁니까? 1하고 4가 묶이고 2하고 3이 묶이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했던 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제시문 1,4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제시문 1,4, 2, 3으로 분류된다. 하고서 1 요약하고 4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 많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거 문제 푸는 동안에 자꾸 길어진다라고 하는데 길게 쓰지 말고 주제어를 찾고 주제어와 관련해서 결론과 이유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하세요. 이게 500에서 600자 정도 쓰면 충분하거든? 근데 아까 첫 문장 쓴 것만 해도 이게 50자에서 60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한 50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그럼 한 500자 정도 요약한다라고 그럴 때 제시문 1, 2, 3, 4가 되면은 4개를 다루는 거지. 각 제시문면 500자 나누기 해봐. 그럼 얼마야? 한 130자? 125자? 130자? 그거 한 3문장? 이 정도밖에 안 된다. 3문장에서 4문장? 이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자, 60자 긴 문장도 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잉여적인 것들, 리던던트한 것들 싹 제거하고 문장은 가급적 간결하게 쓸 것. 그래야지 쉽게 읽힌다. 알았지?